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남산도서관 남산이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철도의 날인데요. 철도의 날은 2017년까지는 9월 18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인 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고자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지정됐기에 일제잔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18년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 창설일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첫 곡입니다. 소란에 사과 하나를 그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홍수열 작가님의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입니다. 홍수열 작가님은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돕는 쓰레기 해설가이자 쓰레기 통역가라고 하시는데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한 후 점점 심각해지는 쓰레기 현장을 알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서 소각장 매립지, 감염성 폐기물, 다이옥신 편의점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의 불법 반입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고 폐카트리지 재활용 캠페인 등 쓰레기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셨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쓰레기 범람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상식과 쓰레기와 어떻게 공존할지를 연구 및 강의하며 서울환경운동연합과 동영상 채널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쓰레기 문제는 우선 나부터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잘 버리는 일은 소비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혼자 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은 미미하고 재활용률은 50%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변화시키려면 소비자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지금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기 때문에 소비자 한 사람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경제와 사회 구조도 차차 변화할 거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쓰레기와 재활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쓰레기를 알짜 분리수거함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2장 당신의 분리배출은 틀렸다, 제대로 버려야 재활용된다인데요.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1장에서는 쓰레기 소각과 매립, 꼭 필요할까? 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연간 1억 6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중 87%가 재활용되고 7%는 매립되며 6%가 소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그나마도 다산이라 쓸 수 있는 땅이 한정적이어서 재활용되지 않는 10% 남짓한 쓰레기조차도 처리하기가 매우 벅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는 100% 재활용되는 게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소각은 쓰레기를 태우는 건데 태운 후 남은 재를 매립해야 처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각을 쓰레기 중간 처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매립은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차단되며 벌레도 꼬이지 않아 쓰레기로 인한 위생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땅에 묻는다고 끝이 아니라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땅속 쓰레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기에 소각보다 매립을 더 나쁜 방법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우면 소각재만 묻으면 되니 부피를 줄일 수 있지만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시설은 반드시 유해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방지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식 소각시설은 오염물질을 막는 장치 외에 쓰레기를 태워 발생한 열을 이용하는 설비도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에 난방도 공급하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각시설을 잘 짓고 잘 운영해도 오염물질을 아예 막을 수는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립은 가장 오래된 쓰레기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밀집한 도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생관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야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 도시 외곽의 구덩이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비위생 매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1990년 전까지는 모두 비위생 매립지였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원 처리 원칙이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쓰레기를 국가 간 이동을 하지 않고 발생한 나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고소득 국가에서 저소득 국가로 보내지는 대표적인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이물질 없이 재질별로 잘 선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엉망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받은 나라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떠안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안이 없는 상태로 받게 된 플라스틱은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나 교역을 규제하는 협정인 바젤 협약을 2019년 개정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2020년 6월 30일부터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국내 분리배출 체계를 선진화하여 재활용품의 품질을 올려야 한다고 최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재활용품이 가능한 것과 쓰레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종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팅지와 종이 테이프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코팅지는 종이 겉면에 비닐막을 입힌 거라고 합니다. 종이는 셀룰로스 섬유가 서로 얇고 평평하게 얽혀있는 구조인데 종이를 재활용하려면 얽힌 섬유를 푼 다음 다시 결합해야 하므로 먼저 물에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해리 공정이라고 하는데 비닐로 코팅된 종이는 코팅지가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결국 쓰레기로 소각된다고 합니다. 종이에 붙은 비닐 테이프나 은박지도 코팅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종이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코팅을 생산 단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질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코팅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최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이 쉽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좋았는데요.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전 암산이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QWER의 눈물 참기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박선정 작가님의 그림책 여름소리인데요. 이 책은 여름을 가진 고유의 소리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매년 5월 6일 무렵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가 오면 과일 가게에는 탐스러운 수박이 하나둘 진열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속살이 빨갛고 과즙이 많고 단 수박을 고르기 위해 수박 껍질을 두드립니다. 속이 꽉 차고 잘 익은 수박을 두드리면 통통통같이 청룡한 소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수박을 두드리면 딱 같이 날카로운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는데요. 작가님은 과일 가게에 수박이 처음 진열되는 때를
사람들이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 변화를 느끼는 최초 시기로 보았고, 그래서 수박이 내는 경쾌한 소리 통통 텅딱을 쳐 철은 소리 그려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여름날, 비가 가는 세로줄을 그으며 내리는 풍경과 사아아 소리와 사아아 글자 모양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날부터 다양한 여름 소리를 수집했고, 모인 여름 소리들은 고무판에 조각되어 판화 그림책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반으로 갈라진 수박을 표현하기 위해 저 중간을 조각칼로 일부러 파내고, 밤하늘에 펼쳐진 불꽃놀이를 표현하기 위해 텅을 다른 각도로 여러 번 찍어 번지는 느낌을 주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선명히 찍힌 원색 물감과 하얀 여백의 조화 속 여름 소리로 표현된 여름의 맛을, 여름의 열기를, 여름의 기억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왕뮤의 낙하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